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애국가 자부심, 이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힘이지만 인종차별과 우월주의에 경각심을 울리는 21세기에 와서는 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중국에서는 애국주의를 외치며 마치 공포영화 같은 광경이 펼쳐져 해외 언론들을 경악하게 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져 해외 언론들에게 21세기형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춘 있나, 이른 봄 있나, 아침에 태양 있나, 예리한 칼날인 나는 당이 개척한 길을 따르겠다. 지난 7월 1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헌사를 선창했던 여대생 펑린이 최근 또 한 번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여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천안문 광장 근거리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의 연설을 학습하고 경청할 수 있었고 무한한 영광을 느꼈다. 라고 펑린이 선서한 중국 천메이 대학 2021년 개학식 영상 역시나 중국판 트위터라고 하는 웨이보에 올라가며 게시 2일 만에 약 1억 3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천메이 대학은 중국 내에서 관영 매체의 기자와 방송 아나운서 등을 양성하는 미디어 전문 대학으로 펑린 또한 이 대학에 다니며 아나운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3,454명의 지원자 중에 4인으로 뽑혀 천안문에 맹세를 한 펑린은 무려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단상에 오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특별훈련을 했다고 밝히며 전문 아나운서가 그들의 자세와 발성을 교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걸음과 손동작은 수백 차례의 훈련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 했죠. 그야말로 21세기라고 믿기 힘든 맹목적인 광경. 중국의 기자 숭스팅은 저 여자아이들은 대우를 맞춰 자부심 넘치게 앞다퉈 재물이 되겠다는 표정이 정말로 한편의 공포영화 같았다. 몇 초 만에 땀이 나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라며 자신의 개인 웨이보에 소신 발언을 날렸는데요. 이 계정은 중국 정부에 의해 곧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불고 있는 맹목적인 애국주의는 중국 내에서는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해외 언론들은 공포영화 같다며 충격 그 자체라는 평입니다. 중국의 개인 SNS 제재 역시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정의와 진실을 알리는 기자의 SNS마저 막는다는 사실에 중국 공산당이 점점 나치즘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국제적 우려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호주의 국방부 장관까지 공식적으로 중국 관료들의 수사가 너무나도 호전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했다. 이는 마치 독일 나치를 연상케 한다. 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국민 탄압과 과도한 애국주의 세뇌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나 최근 종속집권 내역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시진핑의 경우 나라의 미래가 될 10대와 20대를 더욱 규제하고 애국주의를 주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현재 중국 젊은이들이 더욱 스스로 국수주의자가 되기를 선택하며 극단적 애국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극단적 애국주의가 가장 문제인 것은 이러한 국수주의자들이 결국 가장 우수한 문화나 인물 등이 전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왜곡을 일삼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펑린과 같이 1000대1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하면서까지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치 공포영화 주인공 같은 이들이 중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북공정과 몇 달 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복, 김치 논란, 여전히 물밑에서 이어지고 있는 문화 훔치기로 나타나는데요. 그 예로 중국의 유명 유튜버인 리즈치가 김장을 담그면서 파오차이라고 하고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에 PPL을 넣으면서 비빔밥을 중국 음식처럼 노출시켰습니다. 중국판 네이버 지식인 바이두에서는 한복의 원조가 중국의 한푸, 이영애, 김연아, 유재석은 조선족이라고 표기하는 만행까지 벌인 바 있죠. 해당 사건들은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지만 한국은 물론 BBC, CNN 등의 보도를 통해 국제적인 문매를 맞으며 다시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추석의 원조는 중국이라는 주장이 슬쩍 올라오며 다시 중국의 문화 훔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인들의 과도한 애국주의가 국제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는 반면 이에 맞서는 과감하면서도 건강한 한국식 애국주의가 21세기에 걸맞는 이례적인 사례로 조명되고 있는데요. 한 해외 언론은 한 기업이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이라고 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아예 등을 돌려 적을 만드는 것은 꽤 파격적인 행보라며 거대 시장인 중국을 등진 것에도 불구하고 자국과 해외에서 주목을 받으며 성장 중이다. 이제는 이런 자국을 위해 애쓰는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시대 라는 말까지 남기며 해당 브랜드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글로벌 타임즈 역시 하나의 브랜드가 중국에서 판매 중단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고 있다며 희한한 현상을 주목했죠. 사실 이 브랜드는 일전에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뉴욕의 타임스퀘어 한국 광고를 걸고 만우절을 맞아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겨냥하는 풍자를 올리기도 하고 중국의 비난과 협박이 거세게 일자 단호하게 안 팔아도 된다며 중국 시장 판매를 중지하기도 한 바 있는데요. 그랬던 이 브랜드가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떡하니 중국어 사이트를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파문을 낳았습니다. 이 브랜드를 주시하던 중국인들이 당황한 것은 물론 이 브랜드를 지지하던 이들도 실망이라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특히나 해당 브랜드가 현재 뉴욕주에서 중국 네티즌들과 국제소송까지 벌이고 있기에 이 브랜드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보냈죠. 그러나 이내 팔고 있는 상품을 보고 중국의 반응은 분노로, 네티즌들의 반응은 감탄으로 뒤바뀌었는데요. 해당 브랜드에서 중국 사이트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단 두 가지, 평범한 머그컵과 탁상용 캘린더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머그컵에는 태극 문양 바탕에 한복을 입고 하는 풍물놀이 그림, 그리고 중국에서 자신들 것이라 논란을 일으켰던 김치, 비빔밥 등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것이라고 못을 박는 제품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탁상용 캘린더는 역사 캘린더로 각 월의 뒷면에 해당 문화들이 어째서 한국의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중국의 무논리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상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 굴복했다고 생각한 중국인들에게 통쾌한 사이다를 먹여준 이 브랜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국 기업 라카이 코리아였는데요. 해외 언론들에서는 수년 전부터 계속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한국의 작은 패션 브랜드가 중국 시장을 전면 포기하며 아니 오히려 도전장을 내밀며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무척 이례적이라고 감탄한 것인데요. 게다가 남의 문화를 왜곡하는 중국의 과도한 주입식 애국주의에 상반되게 라카이 코리아는 그야말로 개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아끼는 취지의 한국식 애국주의로서 건전한 21세기형 애국주의의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하드파워에만 의존하며 무력 시위와 협박을 일삼는 중국과 한국 문화를 꽃피운 소프트파워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의 민족성을 그대로 축약해서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 더욱이 주목을 하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는 현재 한국의 멋과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의류부터 신발, 가방,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한 제품들의 한국적인 정체성을 디자인으로 녹여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독도협회나 독립유공자협회에 후원하고 현재 중국과 일본에 맞서는 국제소송에도 쓰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멋과 올바른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라카이 코리아는 현재 국내에서도 2022 역사 캘린더를 판매하며 매일의 일상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문화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가장 멋진 일은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라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매일의 일상에서 그날에 있었던 역사는 물론 우리가 지나쳐선 안 되는 해당 달의 이야기까지 짚고 넘어가는데요. 일상에서 자주 입는 옷, 신발, 가방 등에서 국한되지 않고 매번 다양한 제품으로 국내외의 역사를 바로잡고 알리는 라카이 코리아. 이런 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이자 21세기형 애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